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투탑의 김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교육은 저번 주에는 저희가 MACD, RSI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해안선 차트라는 걸 좀 공부를 해봤죠. 오늘은 주식을 하면서 개별 종목 관련해가지고 자, 여기가 적정 주가가 맞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정 주가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좀 안전한 자리일까? 라는 어떤 모든 개별 종목에는 적정 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가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주가가 너무 지금 굉장히 적정 주가에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적정한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고 아니면 여기가 저항인가? 아니면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가 몇 점인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한 어떤 주가에는 그 개별 종목마다 적정한 주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적정 주가, 적당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적정 주가를 찾아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배워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한다면 오늘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에 좀 관심이 많죠. 5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옆에 좌측에 쫙 나와 있는데, 수소차 관련 종목들로 가지고 저희가 적정 주가를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보죠. 종목들이 꽤 많은데 대충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찝어보죠. 뭐 저희가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 일단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전체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쫙 나와 있는데, 수소차 관련 중에 뭐 NK 한번 볼까요? NK. 자, 보죠. 일단은 적정 주가를 찾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일단 차트를 줄여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줄인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가 날짜가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금요일 날 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7월 지금 한 19일 정도 되죠. 오늘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게 7월 19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를 줄이니까 뭐 2007년도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거의 뭐 13년, 뭐 14, 거의 2007년도니까 굉장히 꽤 되죠. 거의 한 14년, 뭐 14년 정도 전 차트까지 쭉 줄여서 이 차트를 한 번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차트의 제일 고점, 여기가 되겠죠? 지금 쌍고점을 맞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점 부분에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이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맞닿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은 이렇게 하면은 맞닿는 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쌍바닥 정도, 이 정도, 여기가 뭐 한 2,000원 정도가 가장 이제 저점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중간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보니까 지금 18,300원이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한번 2013년 10월 달에 한번 7,900원 가까이를 찍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죠. 지금 날짜가 2018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로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종목 자체가 8,000원 자체가 이제 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정 주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2018년도 9월 달에 18,300원 부분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4,000원까지 빠졌어요. 4,000원. 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물리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셨겠죠. 2018년이니까 지금 3년 전입니다. 3년, 뭐 2년 반 전, 거의 한 3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전에 지금 3년 만에 거의 18,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18,000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적정 주가라는 게 뭐냐면 최고점을 잡고 최저점을 잡고 거기에 이제 중간 가격 라인을 잡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적정 주가 위에 있냐, 적정 주가 아래에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되는데, 지금 이게 NK거든요, NK.
NK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더 올라는 갈 수 있겠으나 지금 상태에서 여기 지금 싼 고점을 막고 있는데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자, 이런 주가들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적정 주가 8,000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에 내려왔을 때 종목을 들어가시면 별로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이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에 내가 금액이 지금 어떤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적정 주가는 8,000원이라고 잡아놓고 이 종목이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간 내려오겠죠?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8,000원까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원. 1,0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만약 비중을 30%를 들어갔다 치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냥 100만 원만 들어갔다고 칩시다. 100만 원. 그럼 여기서 100을 들어갔다 칩시다.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런 맥점들은 사실적으로 오면 이렇게 왔다가 퉁 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빠질 수도 있겠죠? 이 종목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빠졌을 경우에 여기서 8,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또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냐? 이 종목은 그러면 빠지면 대체로 여기 이제 4,000원 지지받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리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4,000원 자리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기가 만약에 8,000원이 무너지면 4,000원까지 거의 이제 무너진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보이시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들어갔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냐? 실천 뭐 8,000원에 들어갔는데 뭐 4,000원까지 빠졌다. 그럼 일반인들은 이거 반토막 났으니까 50%가 마이너스네. 50%가 마이너스다. 그럼 일반인들은 굉장히 와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굉장히 막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8,000원에 저런 맥점에서 들어갔는데 4,000원까지 빠진다. 물론 꼭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려오다가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000원이 맥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지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런데 물타기도 저희가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것도 어떤 맥점들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평적인 어떤 이평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주가를 이렇게 개별 종목을 줄여서 과거 데이터를 다 합쳐서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이제 수평적인 맥점들이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만 공략을 하시면 사실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왜 일반인들이 못하냐? 못 기다리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저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1,000 종목이 이제 넘는 종목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4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그래서 거의 2,400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맥점만 이렇게 보시고 이건 너무 고점이다. 고가가 너무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런 종목들 말고 나중에 이따 또 보여드리겠죠.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왔다 그런다면 이런 곳에서 한 비중을 10%나 아니면 20%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적정 주가를 잘 보신 다음에 4,000원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확 5분의 1로 다운이 돼 버려요. 왜? 가격 자체가 8,000원짜리를 저희가 만약에 100주를 산 거하고 이제 가격이 4,000원이 됐으니까 똑같은 100만 원을 넣더라도 가격이 어떻습니까?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치 샀다면 120주를 살 수 있었다라고 8,000원에 120주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240주를 살 수 있잖아요. 평균 단가가 완전히 내려가게 되죠. 근데 금액 자체를 200을 넣었다. 여기서 8,000원에서는 100만 원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200을 집어넣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완전 다운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맥점이기 때문에 퉁퉁 튀어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그럼 바로 또 수익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적정 주가를 볼 줄 아셔야 되고 맥점들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또 한번 보죠. 잠시만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은 거니까 적정 주가를 찾기 위해서 조금 봅시다. 항상 제가 차트를 줄여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잘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최저점을 잡으라고 했는데 너무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는 건 좀 좋지는 않고 지금 얘의 적정 주가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왜 여기를 잡냐면 자, 여기를 잡는 게 보시면 여기 굉장히 좀 지지대가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16만 2천 원인데 이 종목이 지금 현대모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도 물론 지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매물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가 무너질 경우에는 거의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 주가를 찾아본다? 그럼 왜 여기가 적정 주가가 아닙니까? 물론 10만 원도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다 선을 하나 그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박스를 치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를 치다가 돌파가 되고 나서 지금 여기가 되게 짧아서 그러는데 여기를 넓혀서 보면 이렇게 돌파가 안 되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굉장히 강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자리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주가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 아 여기가 지금 10만 원대 지지 그 다음에 16만 2천 원대가 강한 저항 지지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쌍고점 자리.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만 원대에 예전에 40만 원을 찍었던 게 2011년 그리고 이제 한 10년 만에 다시 올라서 40만 원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차트를 줄여서 보면 아 예전에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얘는 여기를 맞고 돌파를 못하고 다시 빠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미 있는 자리들도 보는데 그러면 얘의 적정 주가는 어디겠느냐?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가 어디겠느냐? 사실은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16만 2천 원과 10만 원 자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지지가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40만 원대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아래쪽은 너무 아래 그 주가가 있다 보니까 위쪽에서 이제 저희가 적정 주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25만 5천 원 자리에 보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 고점과 아래쪽 지지 자리에 가장 많이 여기를 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터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그러니까 허리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지금. 그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여기 터치. 내려왔다가 또 터치. 그리고 돌파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5만 5천 원 이 자리가 적정 주가의 허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28만 원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만 원이 허리 라인이라고 치고 이 허리 라인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느냐? 이런 종목들은 설마 저기까지 내려올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25만 원 정도에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종목들의 대처 방법은 대체로 25만 원 그리고 16만 2천 원이 자리가 돼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이건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여태까지 주식을 잘했던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5만 원에 내가 내려오면 지금 28만 원 내려오면 자꾸 아니면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에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본금이 뭐 1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1000만 원을 들어갔다 치죠. 근데 빠졌어. 그러면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돼?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대체로 이제 조금 밀리는 것 같이 하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빠지면 이런 맥점들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에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가시면 여기 16만 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만약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16만 2천 원 이 맥점 자리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거의 25만 원이었던 평균 단가가 대체로 18만 원, 17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이랬을 때 이런 종목들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퉁 튀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물량을 실었던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을 25만 원에 담갔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16만 원에서 저희가 2천만 원을 담갔다. 그러면 이렇게 퉁 튄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는 거의 맥점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받았던 부분들은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본전을 찾아오고 1000만 원만 위에서 25만 원에 담갔던 1000만 원만 가지고 이제 가보는 거죠. 25만 원까지. 그래서 수익을 내는. 만약 또 빠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가 25만 원이었던 평균 단가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17만 원, 16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맥점이 또 무너지면 10만 원까지 빠지거든요.
그럼 10만 원에서 여기 이제 평균 단가 17만 원이니까 10만 원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2, 3천만 원 또 들어가시면 또 평균 단가가 12만 원, 13만 원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맥점이니까 그냥 쭉 갖고 가는 방법.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죠. 차트를 이거는 그냥 차트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붕 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주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저희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고점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고요.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돌파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좀 무시하고 이왕이면 여기도 어떤 이제 고점 부분이 있고 여기도 고점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맞닿는 부분을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여기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조금 두 개가 딱 겹치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위와 아래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을 잡으시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되겠죠.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여기 겹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주가가 이 중간 아래 쪽에 있으면 적정 주가보다 좀 아래에 있으니까 좀 약세니까 조금 이걸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적정 주가 위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기를 돌파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매수를 들어갔다가 위까지 한번 노려보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 중간에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식은 여기가 아무리 맥점이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들어갈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주가라는 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빠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쪽에 이렇게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려오고 있는 주가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제 자리들 쌍바닥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최저점 자리들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를 내려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내려간다면 여기가 만약 무너진다고 내가 들어갔는데 맥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 무너진다 그러면 얘가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무너졌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뭐 종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주식은 시간 싸움이고 어떤 맥점 싸움이고 기다림의 싸움인데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1차 매수가 여기에서 적정 주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2천만 원 비중 20%나 30% 3천만 원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아래 매점에 오기 전까지는
들어가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5% 10%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내려왔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을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는 뭐 1, 2천만 원. 내가 여기서 2천만 원, 20%를 들어갔다. 그럼 내가 여기서 3, 4천만 원.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완전히 낮추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맥점들 자리에서는 그냥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없이 대체로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이렇게 퉁 켜요. 튀었을 때 여기서 내가 추가를 받은 물량은 싹 빼버리고 위쪽에서 물량을 받았던 물량만 남겨놓고 가져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맥점이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찍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때요? 급하죠. 급하다 보니까 그냥 뭐 2% 3% 먹으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되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종목을 다른 종목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테크 같은 종목을 한번 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최대한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자, 고점이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상장하고 나서 여기를 또 한번 찍긴 찍었는데 이번에 찍었죠. 뭐 지금 요즘에 주가가 하도 이제 좋다 보니까 여기를 또 찍었는데 여기서 시작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 와, 꽤 오래 걸렸네요. 2017년도에 2017년도 가까이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한 4년 만에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주가가 쭉 빠졌다가 거의 뭐 한 4년 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중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건데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빠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저점을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가 되겠죠. 3바닥짜리 대체로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3,170원 정도가 이제는 바닥권이 되고 고점은 지금 이쪽에 18,000원 정도 이상, 그러니까 18,4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정 주가랑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적정 주가를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고점과 저점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자리, 가장 많이 움직였던 자리가 어디냐?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여기, 뭐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자, 굳이 선을 그으라고 한다면 여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겹치는 부분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이 겹쳐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오다가 저항 맞고 뭐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또 맞고 또 쭉 빠졌고요. 또 여기를 또 돌파 시도하다가 또 돌파를 못하고 또 쭉 빠졌죠. 그리고 또 여기 돌파는 했으나 이제 여기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부분들 있죠. 겹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 또 지지받죠? 올라타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받고 올라가죠? 또 여기 지지 자리.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빠지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지금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차트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10,000원까지 내려오겠네? 지금 가격이 12,7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 12,000 뭐 거의 지금 보면 9,500원까지는 한번 내려오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저 자리를 한번 찍으러 내려와요. 그러면 이 자리는 1차 지지니까 여기 1차 지지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마저 이 3바닥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여긴 단타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진다 정말로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종목 12,700원인데 진짜 여기까지 올까? 대부분 옵니다. 기다리면 와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가져놓고 기다리시면 와요. 그러면 이 종목의 가장 맥점은 어딜까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9,500원짜리부터 해갖고 7,300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만. 그래서 처음에 1차 지지 자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중을 뭐 10% 정도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7,300원 이 두 번째 이 맥점 자리 매물대가 좀 꽤 세죠. 이런 자리를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매물대 아니면 우리가 키스마크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소위 말해 맥점 자리라고 하는데 일단 저런 9,500원 자리에 오시면 일단 10% 정도 담아보시고 그 다음 깨진다 그러면 9,500원에서부터 7,500원까지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매물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한번 무너지면
9,500원이 무너지면 그냥 7,500원까지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중간 이런 맥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자리들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퉁 하고 튀어줘야 되는데 이런 자리들이 무너진다. 깨고 내려오면 이런 자리들은 그냥 매물대가 없이 그냥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그냥 쑥 하고 빠져요. 그리고 나서 7,300원까지 이런 매물대 이런 지지 자리까지 한 번에 쑥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 우리가 맥점이다, 맥점 공략념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종목을 딱 보면 이거 지금 18,000원짜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이건 되게 잘못된 거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들 9,5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무너졌을 때 뭐 10% 20% 빠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 7,500원 이런 자리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을 굳이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7,300원까지 무너질 수가 있겠네 라고 2차 대응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7,300원, 7,000원짜리가 무너져 버리면 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오면 한번 일단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퉁 튀어요. 튈 때 물량을 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의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방법. 이게 저희가 적정 주가를 보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매물대, 맥점을 보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줄여서 보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일단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였던 자리들, 하지만 저항받았던 자리들, 지지받았던 자리들, 이런 자리에 최위와 최아래 그리고 중간에 선을 한 2개 정도 그어서 총 4개 정도의 선을 그어서 맥점을 잡아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맥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런 12,000원짜리 이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놓쳐야죠. 보내야죠. 물론 이런 자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기 뾰족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퉁 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여기는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자리들 아니면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딱 차트를 줄여서 선을 딱 그어보면 맞닿는 자리들을 그어보면 맥점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1차 지지에서 한번 매수를 10% 20% 해보시고 그 다음 2차 지지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 종목들을 또 한번 1, 20% 정도를 또 담아서 평균 단가를 맞춘 다음에 내려왔을 때 2차 자리에서 받았던 물량은 바로 빼버리시고 평균 단가만 낮춘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는 이런 방법들이 매매 기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익이 많이 좀 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을 보면 뭐 수소차 말고 다른 종목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엔터주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사실은 조금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약간 좀 보기가 좀 회원님들 좀 여기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기가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주가가 하도 이제 좋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적정 주가 찾기가 좀 힘든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 잠깐 보죠.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은 게 좀 뭐냐면 보시면 자, 바닥이 여기죠. 지금 바닥 따지기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 잠깐 보죠. 자, 최근에 종목을 보면 여기가 거의 바닥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이제 위쪽을 좀 잡아보면 어떻게 잡아보실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3,000원 부분.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밑에 쪽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는데,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 체크만 더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하나 체크를 할 게 있는 게 뭐예요? 재무죠, 재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 재무를 좀 볼게요. 좀 많이 빠졌으니까 재무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에 252억, 2019년도에 258억, 2020년도에 341억, 재무가 개선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6억에서 8억에서 2억,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체 바닥권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퉁 튀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3,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600원, 700원까지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바닥을 좀 많이 길 수는 있겠으나 이런 종목들은 뭐 1,000원 아니면은 지금 1,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원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컷을 좀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적정 주가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해서 좀 기다리시면 이 종목은 1,000원 아니면 1,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를 만약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2,000원, 2,500원, 3,000원 호재가 만약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위쪽으로 적정 주가를 잡으시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평적인 부분인가요? 평평한, 수평적인 어떤 지지자리들만 잘 봐도 저희가 어떤 맥점들을 잘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몇 개 종목만 더 보고 저희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좀 가는 시간을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판타지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지금 지지 자리가 이렇게 딱 뚜렷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88원 굉장히 좀 싼 주가인데 지금 88원의 지지가 여기 굉장히 좀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주가 여기까지 갔죠. 750원까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10배 가까이 갔어요. 10배 가까이. 자, 여기도 보시면 또 여기 아래쪽에 찍고 나서 또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기 거의 500원 한번 올라간 게 450원까지 올라갔네요. 여기 부분까지. 그리고 또 여기 찍었죠?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갔고 또 여기 찍었죠? 또 올라갔고. 자, 그럼 이 종목도 여기 부분까지 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만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권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쪽을 좀 잡아보죠. 자,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잡는 이유가 물론 고점이 600원 750원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체로 뭐냐면 거의 오버슈팅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날려버리고 물론 의미가 있는 자리긴 하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470원 이상에서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고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이게 종목이 지금 이렇게 짧아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높여서 보시면 이 종목 올라갔다가 여기 한번 찍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찍고 또 올라갔고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자리는 위쪽이 아니라 이 밑에 이 부분 지지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 그래서 이걸 다시 줄이면 자, 줄여서 봅시다. 자,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이런 이제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그죠? 여기 다시 그래서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의미 있는 자리로 보고 자 이거를 좀 고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88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가장 많이 이제 움직였던 자리, 가장 많이 돌파되고 밀리고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 대충만 보더라도 선을 하나 그만 그어보죠.
한 이쯤이 될 거예요. 여기쯤.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지지 움직였던 자리들. 이쯤이 됩니다. 그게 200원이에요. 200원. 지금 125원짜리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을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100원부터 조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어떤 수평적인 지지 자리로만 보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 주가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자리, 그리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바닥권에서 거의 88원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거의 지지받고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 자리가 200원대에서 저항은 좀 많이 지금 보이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받고 또 올라갔고,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깨진 자리가 여기, 그 다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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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럼 얘는 지금 박스를 어떻게 치고 있는 거냐면, 얘가 200원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300원, 이렇게 300원, 뭐 400원,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80원에서 200원 자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80원 내려왔다가 급등, 거의 120%가 올라갔죠. 또 다시 내려왔다가 또 120원 급등, 120%예요. 거의 120%가 올라간 거죠.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또 내려왔어요.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는 답이 나왔죠. 만약에 얘가 100원 정도나 9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컷을 한번 잡고, 혹은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지가 셌던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다. 그럼 매수해서 어디까지? 대체로 150원이나 200원까지 가져가시면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게 이제 적정 주가를 저희가 보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저항대와 지지대. 물론 저희가 이제 어떤 사선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평적인 어떤 이런 지지, 매물대 지지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디가 맥점이지, 어디가 지지지, 이런 정도는 좀 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 자, 이런 차트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어떤 차트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 좀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왕이면 겹치게.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좀 이렇게 이제 보였던 자리들이 있어요.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돌파를 하고 나서, 돌파를 하니까 어때요? 위쪽에 8,600원에다가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와서 돌파를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 그래서 어떤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려왔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돌파 실패. 그러다가 뚫리면 이 돌파를 하려고 했던 자리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지지로 바뀌어요. 밀렸을 때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됩니다.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맞고 밀렸다가 이제 돌파되면서 슈팅. 그리고 나서 이런 선들이 나중에 꼭 어떤 역할을 해요. 자,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32,000원 부분까지 갔다가 쭉 하고 밀렸죠.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자리가 뭘로 작용합니까? 예전에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들. 이 자리가 결국에는 또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급등. 그리고 또 여기 또 다시 밀렸다가 또 급등, 또 밀렸다가 급등.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이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 몇 개 그어놓고 여기가 맥점이다 아니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적정 주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8,600원에 내려왔을 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을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내가 나중에 키스트 이런 종목들은 여기 최소한 10,000원짜리나, 여기죠, 여기. 10,000원짜리나 아니면 8,600원에 왔을 때 한번 매수를 잡아보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 그래서 좀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8,600원짜리가 맥점이 되겠지만, 지금은 만원대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1,250원부터 8,000원대까지는 매집 구간이다. 여기서 매집을 하게 된다면 종목은 퉁 켜서 2만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자리 15,650원인데 이런 종목들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종목이 많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2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왕 잡을 거면 안 오면 말고 안 오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에이, 안 오면 말자. 오면 근데 1,250원부터는 들어가 보자. 그리고 좀 밀린다라고 하면 8,6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8,600원에서 1,200, 500 여기에서는 매집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최소한 여기 올라간 다음 이런 자리가 살짝 걸리니까 12,500원이나 아니면 최대 목표가는 2만원까지도 한번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내보자 라는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결론. 이 종목 지금 15,600원인데 이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종목의 맥점은 1,250원 내지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8,600원까지 매집을 해갖고 가져가는 게 좋다. 기다리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수익을 좀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어떤 설정하실 때 일단은 차트를 첫 번째 뭐다? 줄여라. 차트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바닥권이 어딘지를 보고 아 정말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딱 닿으면 퉁퉁 튀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 튀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을 차트상으로 찾는 거죠. 아 여기가 매물대가 강하니까 여기에 오면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애매하잖아요. 2만원 갈 수도 있고 만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확률이 반반인데 여기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내려왔을 때 잡아라. 그럼 이런 자리들은 내려오면 퉁퉁 튀면서 자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또 다른 종목이 있나 보죠.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 종목이 지금 IOK인데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죠. 자, 이 종목도 보면 여기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차트를 줄이지 않고 보면 와 이거 지금 굉장히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와 이만큼 올라갔다가 되게 많이 빠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차트를 줄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트 줄여서 봐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물린 사람도 있겠죠. 그쵸? 여기 물린 사람도 있겠고 가격이 지금 뭐 3만원대까지도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뭐 6만원, 7만원대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닥권이에요. 거의 바닥권.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를 다시 이쪽 앞쪽만 보는 거죠. 이만큼만. 자, 보시면 자, 그럼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냐? 자, 요 위쪽에다가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이건 뭐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상에서부터는 안 들어가시는 게 답이겠죠?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가시는 게 답. 6,200원 이상에서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 바닥권을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얘도 거의 뭐 한참 남았네요. 지금 뭐 1,700원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 지금 830원인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830원이 맥점이에요. 830원. 여기 자리 한번 오면 잡아볼 만하다. 이 자리. 아직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맥점이 자리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맥점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바닥권 지금 지지를 제일 많이 받았던 자리. 대충만 잡아봐도 1,500원이니까 한참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뭐 한 1,500원 정도?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인데 패스하는 게 좋죠. 아니면 이런 종목을 잡을 때는 이제 이런 쌍바닥 자리들. 뭐 1,300원? 아니면 800원? 이런 자리에서만 좀 잡아보는 게 좋고 이런 종목은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죠. 그리고 동전주 같은 경우는 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지니뮤직? 지니뮤직도 한번 보죠. 뭐 얘도 지금 어떻게 형성을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얘는 의외로 이제 잡기가 쉬운 종목이에요. 뭐냐? 위쪽 저항 라인 여기 하나 그으시고요. 여기다가 일단 하나 긋겠습니다. 이쪽 정도? 네, 여기 이제 고점이 이렇게 고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그냥 빼버릴게요. 위쪽은 어차피 이 이상에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아래쪽 맥점은 어딜까요?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1,500원. 1,500원. 그리고 가장 많이 지나다녔던 길목.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자, 그러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뭐 6,400원인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제가 봤을 땐 4,000원이에요. 4,000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자리. 그러니까 저항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 보이시면 저항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자리죠. 저항도 많이 받고 밑으로 밀렸던 자리들. 근데 또 의외로 지지를 또 많이 받았던 자리들.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저항받고 또 지지받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매수가가 이런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여기서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4,000원. 이런 종목들 여기에 오면 퉁 튀죠.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밀리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밀리면 1,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만약에 내가 대응 전략만 세워놨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지니뮤직이라는 종목을 들어갈 때 4,000원이 무너지면 얘는 정말 재수가 없으면 1,500원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1,500원까지 갔을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4,000원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무너졌다. 그럼 1,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물량을 내가 많이 실어서 가져가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그냥 쭉 들고 가야 돼요. 쭉. 왜? 지금 봐봐요. 4,000원에 1,500원에 왔을 때 얘 수익권 얼마 줬어요? 8,000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7배, 8배 줬죠. 8,000원까지 왔을 때 7배, 8배 줬죠. 8,000원 갔을 때 7배, 8배 왔어요. 얘는 대응 전략이 딱 이렇습니다. 4,000원에 와오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밑에서부터는 매집이 아니라 딱 맥점은 어디예요? 1,500원. 여기. 그러니까 4,000원 매수, 1,500원 매수 외에는 매수 자리가 없어요. 이 밑에는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이렇게 뭔가를 대응 전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0% 들어갔으면 나머지 30%, 40% 여기서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 어떻게 됩니까? 확 내려오죠. 왜? 그만큼 싸졌으니까. 4,000원짜리를 1,500원에 얼마나 많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럼 평균 단가가 완전 내려옵니다. 물렸다 그래서 많이 물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50%가 물렸어요. 60%. 그거는 이상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위험을 느끼는 거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내가 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3,000원, 2,000원, 3,000원 빠진다?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물렸으니까 화가 나겠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응 전략은 만약에 내가 4,000원 지니뮤직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럼 맥점입니다. 이건 무조건 퉁퉁 튀어요. 근데 대부분 80% 확률로 튀겠지만 무너질 거를 대비한다. 무너진다. 그러면 얘는 1,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응 전략이라는 건 별게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지를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어정쩡한 자리에 손절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면 나는 매수를 잡을 거야. 그리고 손절 없이 가는. 이런 방법이 중장기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맥점 자리를 잡는 것, 최고가, 차트를 줄여서 최고가와 최저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지나다녔던 길목에 그 자리가 맥점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오늘은 적정 주가나 아니면 소위 말해 우리가 맥점이라고 하는 자리들, 이런 매물대 자리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종목을 하실 때는 꼭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